새벽 5시 반. 세복마을 우체국 앞에 촛불이 켜진다.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강철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 가방을 챙긴다. 묵직한 가방 무게가 어깨에 익숙하게 걸린다. 33년째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엔 감회가 묻어난다. 1991년 12월 1일. 26세 청년이었던 그가 이 우체국 문을 처음 열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59. 내년 1월 31일이면 정년이다. 철수는 오늘 배달할 우편물을 분류하기 시작한다. 고지서, 소포, 등기, 광고물. 손에 익은 동작으로 주소를 확인하고 구역별로 나눈다. 세복마을 1구역부터 7구역까지 435가구. 골목골목 계단 수까지 외우고 있다. 철수 씨, 오늘 날씨 춥다던데 조심해요. 동료 김미영이 따뜻한 옥수수차를 건넨다. 그녀도 이 우체국에서 20년을 일했다. 철수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차를 받아든다.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실감이 안 나네. 실제로 그랬다. 33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을, 매일 만났던 사람들을 이제 곧 보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철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우편물 정리에 집중한다.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철수가 우체국 문을 나선다. 찬 공기가 뺨을 스친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거리엔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켜져 있다. 철수는 익숙한 걸음으로 첫 번째 골목으로 향한다. 1구역, 청솔아파트 단지, 12개 동, 360가구.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 33년간 계단으로만 다녔다. 건강도 지키고 각 층 주민들 소식도 더 잘 들을 수 있어서다. 101동 3층 301호. 박순자 할머니 집. 철수는 우편함에 고지서를 넣으면서 문 앞에 놓인 화분을 본다. 국화가 시들고 있다. 할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철수는 작은 수첩에 메모한다. 박순자 할머니 안부 확인. 502호. 젊은 부부가 사는 집. 문 앞엔 아기 신발이 놓여 있다. 지난달에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우편물을 넣는다. 초인종 소리가 아기를 깨울까봐. 계단을 오르내리며 철수는 각 집의 사연을 떠올린다. 701호 김영호 씨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졌다. 우편함에 독촉장이 늘어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905호 이수진 씨는 아들이 군대에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도착하는군. 부대 발신 편지가 그 증거다. 철수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에 철수가 고개를 든다. 204호에 사는 초등학생 민준이다. 학교 가는 길인지 가방을 메고 있다. 아저씨, 오늘도 우리 집에 택배 왔어요? 오늘은 없는데? 뭐 기다리는 거라도 있니? 엄마, 생일 선물 주문했거든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민준이의 맑은 눈빛이 철수를 미소 짓게 한다. 이런 순간들, 이런 작은 대화들, 이것이 33년간 철수가 이 일을 계속한 이유였다. 2구역, 세봉빌라촌. 5층짜리 빌라 12개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철수는 각 빌라의 특징을 떠올린다. 2동은 계단 손잡이가 삐걱거린다. 5동은 3층 복도 조명이 나갔다. 관리사무소에 말해둬야겠다. 철수의 발걸음이 한 빌라 앞에서 멈춘다. 7동, 희망빌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빌라 1층엔 작은 분식집이 있다. 미경이네 분식. 주인 한미경 씨는 철수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철수야, 아침은 먹었어? 가게 문을 열며 나오는 미경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장사 준비 중인 모양이다. 응. 집에서 먹고 나왔어. 거짓말. 너 맨날 거르잖아. 잠깐만 기다려. 김밥 싸줄게. 미경은 철수의 대답도 듣지 않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철수는 쓴웃음을 짓는다. 33년 전에도 지금도 미경은 변함없이 참견쟁이다. 하지만
고마운 참견이다. 잠시 후 미경이 따끈한 김밥 한 줄을 비닐봉지에 담아내온다. 점심 때 먹어. 요즘 날씨 추운데 잘 챙겨 먹어야지. 고마워. 나중에 계산할게. 됐어. 그냥 먹어. 은퇴, 선물이라고 생각해. 미경의 목소리가 살짝 떨린다. 철수는 그것을 눈치챈다. 33년간 매일 보던 사람과의 이별이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3구역으로 향하는 길, 철수는 김밥 봉지를 가방에 넣으며 걷는다. 세봉초등학교 앞을 지난다. 등굣길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활기차다. 철수도 저 학교를 나왔다. 미경도. 그리고 문득 철수의 발걸음이 느려진다. 학교 맞은편에 보이는 낡은 2층 건물. 희망의 집 아동센터. 40년 전엔 세봉고아원이라 불렸던 곳이다.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철수는 그 건물을 바라본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작은 운동장. 모든 게 예전 그대로다. 아니, 더 낡았다. 매년 12월 24일 그 건물 앞에 도착하는 한 개의 소포. 33년간 단 한 번도 따지지 않았다. 철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1991년 12월 24일 그가 집배원이 된 지 정확히 24일째 되던 날, 크리스마스 이브, 첫 크리스마스 배달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우편물을 나르던 철수는 한 개의 큰 소포를 받았다. 발신일란엔 친구라고만 적혀 있었고 수신이는 세봉고아원 아이들에게였다. 소포를 들어보니 제법 무거웠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고아원 문을 두드렸다. 나이 지긋한 원장 선생님이 문을 열었다. 소포 배달 왔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반응이 의아했다. 올해도라니? 철수가 처음 배달하는 건데? 이거 작년에도 왔나요? 네. 벌써 10년째예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정확히 도착하죠. 누가 보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사한 분이에요. 그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철수는 우체국으로 돌아가 과거 기록을 뒤져봤다. 정말로 있었다. 1982년부터 1991년까지 매년 12월 24일 발신인 친구, 수신인 세봉고아원, 10개의 배달 기록,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됐다. 1992년, 1993년, 1994년, 2023년까지 32번. 아니, 철수가 집배원이 되기 전 10년까지 합하면 42번. 42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철수는 희망의 집 건물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올해도 12월 24일이 다가오고 있다. 정확히 한 달 후 43번째 소포가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철수가 배달하는 마지막 소포가 될 것이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친다. 은퇴하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볼까? 42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익명의 기부자. 그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선물을 보내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철수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호기심이 꿈틀거린다. 33년간 수천 통의 편지와 소포를 배달했지만 유독 이 소포만큼은 늘 마음에 걸렸다. 배달할 때마다 이 안엔 뭐가 들었을까? 보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다.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하자 철수는 작게 중얼거린다. 33년 집배원 생활의 마지막 임무, 42년 미스터리의 주인공을 찾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오늘 배달해야 할 우편물이 아직 많이 남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오후 3시. 배달을 마친 철수가 우체국으로 돌아온다. 평소보다 일찍 끝났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빨랐던 이유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영 씨,
옛날 배달 기록 보관된 곳이 어디죠? 김미영이 고개를 든다. 철수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 놀란 듯하다. 지하 창고요. 왜요? 좀 찾아볼 게 있어서요. 오래된 기록이에요? 네. 1982년부터.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1982년이요? 그건 종이 기록밖에 없을 텐데요. 컴퓨터 시스템 도입된 게 2000년부터니까. 괜찮아요. 제가 직접 찾아볼게요. 철수는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밟는다. 오래된 콘크리트 계단에서 축축한 냄새가 난다. 창고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른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린다. 깜빡이는 불빛 아래 수많은 박스가 쌓여 있다. 연도별로 라벨이 붙어 있다. 1985년, 1990년, 1995년. 철수는 천천히 박스들을 살핀다. 1982년이라고 적힌 박스를 찾는데 10분이 걸렸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었다. 누렇게 바랜 배달 전표들이 빼곡하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긴다. 1월, 2월, 3월, 11월, 12월, 12월 24일. 있다. 수신인 세봉과원. 발신인 친구. 발신 우체국은 서울 종로구 해화동 우체국. 소포 무게 3.2kg. 철수는 전표를 복사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1983년 박스를 연다. 같은 방법으로 12월 24일 기록을 찾는다. 발신 우체국은 같다. 해화동 우체국. 무게는 3.5kg. 1984년, 1985년, 1986년. 철수는 집중해서 기록을 뒤진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매년 같은 발신 우체국. 하지만 무게는 조금씩 다르다. 3kg에서 5kg 사이. 1991년 철수가 집배원이 된 해. 이때부터는 철수 자신의 배달 도장이 찍혀 있다. 왠지 모를 감회가 밀려온다. 2000년 박스부터는 전산 기록과 종이 기록이 함께 있다. 철수는 지하 창고에서 나와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희망의 집을 입력한다. 수십 개의 배달 기록이 뜬다. 하지만 매년 12월 24일 기록만 필터링하자 딱 24개가 남는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철수는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하기 시작한다. 연도, 발신 우체국, 무게, 발신 인명. 흥미로운 패턴이 보인다. 1982년, 1999년 서울 해화동 우체국. 2000년, 2010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우체국. 2011년, 2023년 경기도 세봉시 세봉우체국. 발신 우체국이 3번 바뀌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 사람이 이사를 했다는 뜻이네. 철수는 혼잣말을 한다. 1982년엔 해화동에 살았고 2000년엔 역삼동으로 이사했고 2011년엔 세봉시로 왔다. 잠깐. 철수의 손이 멈춘다. 세봉시. 바로 이곳. 그 사람이 13년 전부터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42년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철수와 같은 동네에 산다니. 어쩌면 철수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다. 철수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모두 세봉우체국에서 발송됐다. 그렇다면 이 우체국에 직접 소포를 가져왔다는 뜻이다. 혹시 접수 창구 직원들이 기억할까? 철수는 창구로 향한다. 이 시간엔 이현주 씨가 근무한다. 그녀는 15년 차 베테랑이다. 현주 씨. 혹시 매년 12월 24일에 희망의 집 앞으로 소포 보내는 사람 기억나요? 현주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희망의 집 아동센터요? 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확히 1개씩 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12월엔 워낙 소포가 많아서
예상했던 대답이다. 연말엔 하루에도 수백 개의 소포가 접수된다. 그중 하나를 기억하긴 어렵다. 그런데 왜 그걸 찾으세요? 현주의 질문에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한다. 그냥 은퇴 전에 풀고 싶은 궁금증이 있어서요. 낭만적이네요. 현주가 미소 짓는다. 하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 철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기록을 들여다본다. 다른 단서가 없을까? 발신 인명은 항상 친구. 주소라는 비어 있다.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면 발신인 주소를 생략할 수 있다. 기다려봐. 철수의 눈이 한 항목에 멈춘다. 접수 시간.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포, 접수 시간이 모두 기록돼 있다. 2011년 12월 24일 오전 9시 15분, 2012년 12월 24일 오전 9시 22분, 2013년 12월 24일 오전 9시 18분, 2023년 12월 24일 오전 9시 20분. 모두 오전 9시 10분에서 9시 30분 사이다. 그 사람은 매년 정확히 비슷한 시간에 소포를 접수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다. 철수는 더 생각한다. 평일 아침 9시 20분. 이 시간에 우체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영업자, 주부, 은퇴자, 아니면 출근 전에 들르는 직장인? 철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한다. 단서 1 현재 세봉시 거주 2011년부터 단서 2 매년 12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우체국 방문. 단서 3 1982년부터 시작 최소 60대 이상 추정. 단서 4 42년간 꾸준히 경제적 여유 있음. 단서 5 희망의 집의 세봉 고아원과 연관. 마지막 단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 사람과 고아원의 관계. 왜 42년간 익명으로 선물을 보낼까? 철수의 머릿속에 몇 가지 가설이 떠오른다. 가설 1 고아원 출신이다. 성장 후 은혜를 갚고 있다. 가설 2 고아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그곳 출신이거나 과거에 도움을 받았거나. 가설 3 단순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다. 하지만 세 번째 가설은 약하다. 42년간 꾸준히 보통의 선행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 철수는 시계를 본다. 오후 4시 30분. 퇴근 시간까지 30분 남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 첫 번째 방문지는 정해져 있다. 희망의 집 아동센터.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리고 혹시 옛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철수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있다. 겨울에는 참 빠르다. 저 해가 42번 지고 뜨는 동안 누군가는 꾸준히 이 미스터리를 이어왔다. 꼭 찾아낼 거야. 철수의 눈빛이 결연해진다. 33년 집배원의 마지막 임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다짐이 가슴에 새겨진다. 다음 날 오전. 배달을 마친 철수는 희망의 집 아동센터 앞에 선다. 40년 전 처음 이 앞을 지나쳤을 때와 달라진 게 거의 없다. 낡은 2층 건물, 작은 운동장, 녹슨 철문,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문을 연다. 센터장 박소영 씨.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온화한 인상이다. 어서 오세요. 우체국에서 오셨다고? 네. 강철수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렸던. 아, 맞아요. 들어오세요. 센터 내부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다. 벽면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다. 한쪽에선 초등학생 서너 명이 숙제를 하고 있다. 소영은 철수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한다. 낡은 책상과 의자, 가득 쌓인 서류들, 비영리 단체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래서 무슨 일로 오셨다고 하셨죠? 철수는 준비해온 말을 꺼낸다. 사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요. 그동안 배달하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마무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궁금했던 게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곳으로 오는 소포 말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소영의 얼굴이 환해진다. 아, 그거요. 저희도 정말 궁금해요. 누가 보내시는지. 혹시 센터장님은 그 선물을 언제부터 받으셨나요? 제가 센터장이 된 게 15년 전이니까. 그때부터요. 그전에도 계속 왔다고 들었어요. 선물 안에는 주로 뭐가 들어있나요? 소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한다. 주로 책이에요. 아동도서, 학습 교재, 가끔은 문구리도 있고, 항상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작년엔 태블릿 PC 5대가 들어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금액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나요?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항상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들이에요. 그냥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고르신 게 느껴져요. 철수는 메모한다. 42년간 평균 50만 원씩이면 계산해보니 2천만 원이 넘는다. 혹시 예전 기록이 남아있나요? 1980년대 기록 같은 거. 소영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그게 여기가 원래 고아원이었다가 2005년에 아동센터로 전환됐거든요. 그때 많은 기록이 소실됐어요. 남아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도 혹시 잠깐만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캐비닛을 연다.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낸다. 이게 전부예요. 옛날 사진들하고 몇 가지 기록들. 철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아든다. 흑백 사진들이 들어있다. 1970년대, 1980년대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 운동회, 크리스마스 행사, 졸업식. 한 장의 사진이 철수의 눈길을 끈다. 1980년 크리스마스 행사 사진.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웃고 있다. 사진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다. 1980년 12월 25일. 익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1980년에도 익명 후원이 있었네요. 소영이 사진을 들여다본다. 그럼 그때부터였나 보네요. 42년이 넘었네요. 철수는 다른 사진들도 넘겨본다. 1983년 사진, 1985년 사진. 매년 크리스마스 사진마다 익명 후원자라는 말이 적혀 있다. 혹시 이 시기에 이 고아원을 졸업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때 일은 잘 몰라서. 하지만 전임 센터장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소영은 전화번호를 적어준다. 이름은 정명숙. 80대 후반이라고 한다. 철수는 센터를 나서며 다시 한번 건물을 돌아본다. 이곳에서 자란 아이가 성공한 후 은혜를 갚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오후, 철수는 정명숙 전 센터장에게 전화를 건다. 나이 든 목소리가 들린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세봉우체국 강철수입니다. 희망의 집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희망의 집이요? 아이고, 반갑네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익명 후원자에 대해 설명한다. 정명숙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진다. 아, 그분. 저도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참 고마운 분이죠. 혹시 1980년대에 그 고아원을 졸업한 아이들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나요? 정명숙이 한참을 생각한다. 그때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30명도 넘게 있었으니까. 그 중에 잘된 아이들도 있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도 있고.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아이는 없나요? 글쎄요. 한 아이가 생각나긴 하는데. 철수의 귀가 쫑긋해진다. 누구요? 이름이 뭐였더라? 민준이? 아니, 민석이. 이민석. 그 아이가 참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1983년에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입학했죠.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모르죠.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 시절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 하니까. 철수는 이민석이라는 이름을 수첩에 적는다. 첫 번째 용의자. 1983년 고등학교 입학이면 1968년생쯤 된다. 현재 56세. 나이가 맞다. 다른 아이들은요? 김영이라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아이는 미용사가 됐다고 들었어요. 세봉시에서 미용실을 한다던데. 확실하진 않아요. 김영희. 두 번째 이름. 철수는 계속 메모한다. 더 기억나는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왜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은퇴 전에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어서요. 42년간 꾸준히 선물을 보낸 분이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명숙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분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통화를 마친 철수는 수첩을 펼친다. 새로운 단서들이 추가됐다. 용의자 1 이민석 56세. 1983년 고아원 졸업. 용의자 2 김영희 미용사. 세봉시 거주 추정. 이제 이들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세봉시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다. 이민석과 김영희라는 흔한 이름의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철수는 다시 생각한다. 집배원의 강점은 뭔가? 바로 주민들과의 네트워크다. 33년간 쌓아온 인맥.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철수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탐문 조사를 시작하기로 한다. 단골 가게 주인들, 오래된 이웃들, 지역 모임. 누군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사흘간 철수는 배달 업무 틈틈이 탐문 조사를 이어간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세봉시 최고령 미용실 영인의 헤어샵.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 어서 오세요. 미용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긴다. 이름표에 김영이라고 적혀 있다. 혹시 희망의 집 출신이세요? 직설적인 질문에 영희의 표정이 굳는다. 누구세요? 세봉우체국 집배원 강철수입니다. 신뢰가 되는 질문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사실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철수는 익명 후원자 이야기를 꺼낸다. 영희는 듣고 나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도 그 선물이 왔었거든요. 다들 궁금해했는데 혹시 같이 있었던 아이들 중에 지금 성공한 사람 있나요? 글쎄요. 다들 연락이 끊겨서 한 명 정도는 알아요. 이민석이라고 대기업 다니던 애. 근데 그 애가 보낼 리 없어요. 왜요? 그 애는 고아원 이야기 자체를 싫어했거든요. 졸업하고 나서 완전히 인연을 끊었어요. 철수는 실망스럽지만 메모한다. 이민석은 가능성이 낮다는 증언. 그럼 다른 사람은요? 박준호라고 있었어요. 그 애는 착했는데 소식을 몰라요. 새로운 이름, 박준호. 철수는 적어둔다. 다음 날, 철수는 동네 중화요리집 행복반점을 찾아간다. 주인 김철수 씨는 이 동네에서 30년간 장사해온 터주대감이다. 아, 철수 형. 오랜만이네. 준호야, 바빠? 아니, 괜찮아. 점심시간 전이라 한가해. 뭐 먹을래? 아니,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철수는 이민석과 박준호라는 이름을 말한다.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민석.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맞다. 세봉고 동창 중에 있어. 근데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됐어.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대기업 다니다가 사업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동창회에도 안 나와. 또 막힌다. 철수는 한숨을 쉰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는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친다. 사흘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한다. 이민석 현재 행방 불명, 동창회 불참.
고아원과 연 끊음. 박준호 소식 불명. 김영희의 가능성 없음. 본인이 후원자 아님. 막막하다. 실마리가 잡힐 듯하면서도 잡히지 않는다. 철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한다.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문득 한 가지가 떠오른다. 소포, 내용물. 박소영 센터장이 말했다. 항상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고르신 게 느껴진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 사람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아이들을 생각하며 물건을 고른다. 아동도서, 학습 교재, 문구류, 태블릿,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42년간 꾸준히. 이건 일시적 감정이 아니다. 평생의 사명처럼 여기는 거다. 왜? 고아원에 대한 빚, 은혜? 아니면 속죄? 철수의 생각이 깊어진다. 속죄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린다. 혹시 그 사람은 고아원 출신이 아니라 고아원에 빚진 사람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다시 정명숙 전 센터장에게 전화한다. 또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센터장님. 혹시 고아원 아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아원과 인연이 있었던 사람 있나요?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라든지. 자원봉사자요? 그때도 몇 분 계셨죠. 대학생들이 주로 왔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글쎄, 한 분이 생각나긴 해요. 정말 열심히 오셨거든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름이 최진우였나? 최진우. 새로운 이름. 그분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지금이면 환갑 넘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맞다.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뛴다. 그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오셨어요?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동생이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었대요. 그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고아원 봉사를 시작했다고.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모르죠. 1985년쯤 봉사를 그만두셨거든요. 취직하셔서 바빠지셨나 봐요. 철수는 최진우라는 이름을 크게 적는다. 새로운 용의자, 동생을 잃은 슬픔을 고아원 봉사로 승화시킨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이 평생 이어져 익명 후원으로 이어진 건 아닐까? 철수는 최진우를 찾기 위해 주민등록 검색을 시도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우체국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다. 그날 오후, 철수는 동네 경찰서를 찾아간다. 오랜 친구인 형사 이동훈이 근무한다. 철수 형, 무슨 일이야? 동훈아, 좀 도와줄 수 있어? 철수는 사정을 설명한다. 동훈이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형, 그건 개인정보라. 함부로 알려드릴 수가 없어. 나도 알아. 근데 마지막 부탁이야. 은퇴 전에 이것만 해결하고 싶어. 동훈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쉰다. 조건이 있어. 찾아도 형이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 그냥 조용히 감사 인사만 하고 끝내는 거야. 물론이지. 다음 날 동훈에게서 연락이 온다. 형, 세봉시에 최진우라는 이름의 사람이 3명 있어. 나이대가 맞는 사람은 1명이야. 철수의 손이 떨린다. 주소, 좀. 세봉시 행복동 123번지. 빌라촌이야. 철수는 주소를 적으며 감사 인사를 한다. 드디어 실마리를 잡았다. 이제 최진우를 만나러 가야 한다. 토요일 오전, 철수는 행복동 123번지를 찾아간다. 낡은 3층 빌라다. 호수판을 확인한다. 201호. 2층으로 올라간다. 초인종을 누른다. 잠시 후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연다. 최진우 씨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세봉우체국 강철수입니다. 우체국이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질문한다. 혹시 1980년대에 세봉, 고아원에서 자원봉사하신 적 있으세요? 진우의 표정이 변한다. 놀람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 왜? 그걸 물어보시죠? 사실은 철수가 익명 후원자
이야기를 꺼내려는 순간 진우가 손을 내젓는다. 잠깐만요. 혹시 저를 그 후원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만.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단호한 부정. 철수는 당황한다. 하지만 제가 봉사한 건 맞아요.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그런데 그 후로는 고아원과 연락도 안 했어요. 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저도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진우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난다. 철수는 더 이상 묻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괜찮아요. 그 후원자를 찾으시는군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누가 그렇게 오래.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한다. 혹시 고아원 원장 선생님은 만나보셨어요? 네. 정명숙 선생님이시죠? 아니, 그분 전임이요. 김인숙 원장님. 그분이 1970년대부터 계셨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분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단서. 김인숙 원장. 철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선다. 빌라를 나서며 철수는 허탈함을 느낀다. 또 막혔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 김인숙 원장을 찾아야 한다. 정명숙에게 다시 전화한다. 김인숙 원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 원장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는다. 막다른 길. 하지만 정명숙이 덧붙인다. 근데 김 원장님 따님이 살아계세요. 김은지 씨. 지금 세봉시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세봉시 도서관. 철수는 알고 있다. 시청 옆에 있는 큰 도서관. 월요일 오전 배달을 마친 철수는 도서관을 찾는다. 안내 데스크에 3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다. 명찰에 김은지라고 적혀 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씨시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철수는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은지의 눈빛이 반짝인다.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신 적 있어요. 익명 후원자 말이죠.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어머니도 모르셨어요. 하지만 은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잇는다. 어머니, 유품 중에 오래된 일기가 있어요. 고아원 시절 쓰신 거요. 거기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집에 있어서. 퇴근 후에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6시에 만나요. 저녁 6시. 은지는 낡은 노트 2권을 가져온다. 1970년대부터 1985년까지의 일기. 천천히 보세요.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다 보시면 전화 주세요. 철수는 조용한 열람실 구석에 앉아 일기를 펼친다. 누렇게 바랜 종이, 정갈한 손글씨. 1975년 1월 3일. 오늘 새 아이가 왔다. 5살 미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1978년 6월 15일. 준호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기특하다. 1980년 12월 25일. 올해도 익명의 선물이 도착했다. 3년째다. 누가 보내는 걸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3년째. 그러면 1978년부터 시작됐다는 뜻이다. 철수가 알던 것보다 4년 더 빠르다. 철수는 1978년 12월 기록을 찾는다. 1978년 12월 24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가 도착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다. 하지만 선물 안에 쪽지가 있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습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누구일까? 옛 아이들 중 한 명일까? 철수의 심장이 뛴다. 쪽지. 첫 해에는 쪽지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아원 출신이 맞다. 철수는 계속 읽어내려간다. 1979년 6월 10일. 졸업생 명단을 정리하다가 문득 그 선물 주인공이 궁금해졌다. 1960년대부터 1977년까지 졸업한 아이들 중 누구일까? 명단을 보니
126명이다. 126명. 너무 많다. 1982년 3월 5일, 준석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곳 출신으로 대학 간 아이가 벌써 7명째다. 기쁘다. 1985년 11월 2일, 오늘로 원장 생활을 마친다. 15년간 156명의 아이들을 보냈다. 모두 행복하길. 일기는 거기서 끝난다. 철수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한다. 1977년 이전 졸업생 중 한 명.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주었다는 말. 강한 애착, 감사함, 그리고 평생의 보답. 철수는 은지에게 전화한다. 일기 잘 봤습니다. 혹시 1977년 이전 졸업생 명단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명단이요? 글쎄요. 어머니, 유품 상자에 더 있을 거예요. 내일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은지에게서 사진이 도착한다. 1970년대 졸업생 명단.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다. 철수는 명단을 확대해서 본다. 1970년 졸업생 8명, 1971년 10명, 1972년 12명, 1977년까지 모두 72명. 72명 중 1명. 하지만 누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철수는 명단의 이름들을 천천히 읽는다. 김영수, 박민준, 이수진, 최정아. 문득 한 이름이 눈에 띈다. 한재현 마이너스 1975년 졸업. 한재현. 왜 이 이름이 익숙할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철수는 33년간의 배달 기억을 되짚는다. 한재현, 한재현. 분명 어디선가 본 이름이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떠오른다. 세봉빌라촌 5동 3층 301호. 한재현. 철수는 급하게 배달 기록을 확인한다. 세봉빌라촌 5동 301호 거주자. 한재현. 58세. 혼자 거주. 가슴이 두근거린다. 혹시 이 사람이?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부러 세봉빌라촌 5동 배달을 마지막으로 미룬다. 한재현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다. 301호 앞에 선다. 낡은 철문. 우편함엔 우편물이 몇 통 쌓여 있다. 고지서와 광고지. 철수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른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나이 든 목소리는 아니다. 50대 후반이라면 그럴 만하다. 우편물 배달입니다. 등기가 있어서요. 거짓말이다. 하지만 얼굴을 보기 위한 방법이다. 문이 열린다. 키가 큰 남자가 나타난다. 머리는 반백,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한 얼굴. 단정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인상. 등기요? 보내는 곳이 어딘데요? 철수는 당황한다. 등기는 없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옆집 것이었네요. 괜찮아요. 재현이 문을 닫으려 한다. 철수는 급하게 말한다. 혹시 한재현 씨 맞으시죠? 재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그런데요? 저 오래래달 다녀서 이 동네 주민분들 이름은 다 외우고 있어요. 재현 씨는 여기 사신 지 꽤 되셨죠? 13년 됐네요. 2011년. 딱 맞아떨어진다. 그 해부터 소포가 세봉우체국에서 발송되기 시작했다.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뛴다. 하지만 더 이상 질문하기 어렵다. 너무 노골적이면 경계할 것이다. 아, 그러시군요.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문이 닫힌다. 철수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한다. 한재현. 1975년 고아원 졸업. 58세. 2011년 세봉시 이주. 모든 조건이 맞는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날 오후 철수는 빌라 관리사무소를 찾는다. 관리인 박미숙 씨와는 안면이 있다. 미숙 씨,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요? 5동 301호 한재현 씨 말인데요. 어떤 분이에요? 재현 씨요?
조용한 분이죠. 혼자 사는데 말도 별로 안 하고, 관리비는 항상 정확히 내시고, 직업은 뭐예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집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출퇴근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재택근무, 혹은 은퇴자. 철수는 더 물어. 가족은 없나요? 없는 것 같아요. 13년 동안 혼자서만 사시더라고요. 외로운 삶. 철수는 왠지 가슴이 먹먹해진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모든 단서를 정리한다. 한재현 -58세. 1975년 고아원 졸업. 2011년 세봉시 이주. 혼자 거주. 재택근무 추정. 모든 조건이 들어맞는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문득 생각이 떠오른다. 12월 24일. 올해도 소포가 도착할 것이다. 그날 아침 우체국을 주시하면 된다. 오전 9시 20분경. 그 시간에 소포를 가져오는 사람이 한재현이라면 모든 게 확인된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다른 방법도 시도해야 한다. 철수는 다시 은지에게 연락한다. 한재현이라는 졸업생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한재현이요? 잠깐만요. 어머니 일기에 그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은지가 일기를 다시 뒤진다. 있어요. 1975년 3월 10일. 재현이가 오늘 졸업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다. 앞으로 잘 되길 바란다. 다른 기록은요? 1979년 12월 5일. 재현이에게서 편지가 왔다.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기쁘다. 이곳 출신 아이가 서울대에 간 건 처음이다. 서울대. 철수는 놀란다. 뛰어난 학생이었구나. 더 있나요? 1985년 6월 20일. 동창회에서 재현이를 만났다.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한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그 뒤로는요? 없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철수는 생각한다. 서울대 졸업, 대기업 취직, 성공한 인생.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왜? 그날 밤 철수는 인터넷으로 한재현을 검색한다. 몇 개의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나이나 경력이 맞는 사람은 없다. SNS도 검색해본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아무것도 없다. 한재현은 온라인상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날, 철수는 다시 한재현의 집 앞을 지난다. 배달할 우편물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핀다. 301호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다. 혼자 사는 남자의 베란다. 셔츠 2벌, 바지 1벌. 소박한 생활이 엿보인다. 문득 베란다 창문 너머로 책장이 보인다. 빼곡히 꽂힌 책들. 대부분 어린이 책으로 보인다. 왜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어린이 책이? 철수는 가슴이 뛴다. 어린이 책. 희망의 집에 보낸 선물들도 주로 아동 도서였다. 저녁. 철수는 다시 은지를 만난다. 재현 씨가 보낸 편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은지가 어머니의 편지 보관함을 뒤진다. 1979년 편지를 찾는다. 손글씨로 정갈하게 쓰인 편지. 원장 선생님께. 저 한재현입니다.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12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제게 준 따뜻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철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 약속을 지켰다. 47년간. 이제 확신이 선다. 한재현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왜 익명으로? 왜 47년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철수는 다시 1985년 일기를 펼친다. 표정이 밝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철수는 한재현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로 한다. 1985년.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동네 도서관에서 1985년 신문을 검색한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옛날 신문들. 천천히 넘기며 단서를 찾는다. 1985년 7월 15일자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있다. 고아원 출신 청년. 대기업 취직 성공. 기사를 읽는다. 한재현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상황이 일치한다. 서울대 출신. 대기업 입사.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나 일부 직장에서는 여전히 고아원 출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철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198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인 시대였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사회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혹시 한재현도 그런 편견에 시달렸을까? 그래서 고아원과 거리를 두고 익명으로만 도움을 주게 된 걸까? 철수는 더 조사한다. 세봉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재현의 주민등록 이력을 확인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주민센터 직원 중 오랜 지인이 있다. 재현 씨 말이야. 2011년에 이사 왔어. 서울 강남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 가족은요? 없어. 미혼이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직업은 프리랜서 번역가로 등록돼 있어. 번역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 그래서 출퇴근을 안 하는 거였다. 철수는 생각한다. 대기업을 다니다가 번역가가 됐다는 건 중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뜻이다. 왜? 그날 저녁 철수는 미경의 분식집을 찾는다. 미경은 이 동네의 산증인이다. 30년간 장사하며 온갖 소문을 다 듣는다. 미경아, 혹시 한재현이라는 사람 알아? 한재현? 오동 사는 사람? 알지. 근데 왜? 어떤 사람이야? 조용하지. 가끔 김밥 사러 오는데 말수가 없어. 근데 착해 보여. 한 번은 거스름 돈을 안 받아가더라고.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라면서. 철수의 귀가 쫑긋해진다.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 다른 건? 글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기서 케이크를 주문해. 근데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어디 보내는 것 같더라. 포장을 정성껏 해달라고 하거든. 크리스마스 케이크.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어디로 보내는데? 모르지. 그냥 포장만 해주면 본인이 들고 가. 철수는 이제 확신한다. 한재현이 바로 그 사람이다. 47년간 익명으로 희망의 집에 선물을 보낸 사람.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왜 익명으로? 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 다음 날 철수는 용기를 내어 한재현의 집 초인종을 다시 누른다. 이번엔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다. 문이 열린다. 재현이 의아한 표정으로 철수를 본다. 또 오셨네요. 무슨 일이세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재현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의 집에 47년간 선물을 보낸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재현 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굳는다. 긴 침묵이 흐른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1975년 고아원 졸업. 2011년 세봉시 이주. 아동도서에 대한 관심. 크리스마스 케이크. 모든 게 일치합니다. 재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쉰다.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 단출한 가구와 책장 가득한 책들. 대부분 아동 문학이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다. 오래된 흑백 사진. 고아원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어린 재현이 그 안에 있다. 재현이 소파에 앉으며 말한다.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33년간 배달하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은퇴 전에 꼭 찾고 싶었어요. 그랬군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린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 익명으로 하셨어요?
당당하게 하셔도 되는데. 재현이 창밖을 바라본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연다. 1985년이었어요. 대기업에 입사한 지 3개월 됐을 때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회사에 알려졌어요. 동료 한 명이 우연히 알게 됐죠. 철수는 조용히 듣는다. 그때부터였어요. 미묘한 시선들, 뒷담화, 승진 누락. 결국 5년 만에 회사를 나왔어요. 능력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출신 때문에. 재현의 목소리에 오래된 상처가 묻어난다. 그 후로 저는 제 과거를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번역가가 된 것도,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고아원엔 계속 선물을 보내신 거죠? 재현이 미소 짓는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고아원이 미운 게 아니었어요. 오래 거긴 제 유일한 안식처였어요. 12년간 따뜻함을 받았던 곳.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얼굴을 드러낼 순 없었죠. 제 과거가 다시 문제가 될까봐.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부담이요? 만약 제가 이름을 밝히면 아이들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것 같았어요. 그냥 산타클로스처럼 익명으로 남고 싶었어요. 조건 없는 선물이고 싶었어요.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진다. 47년간 숨어서 선행을 베푼 이유. 상처받은 과거. 하지만 그 상처를 선으로 승화시킨 사람. 올해도 보내실 거죠? 물론이죠. 12월 24일. 벌써 선물은 준비해뒀어요. 재현이 옷장을 연다. 큰 상자가 하나 있다. 아동도서 20권. 학습 교재. 문구 세트가 정갈하게 포장돼 있다. 이번이 48번째네요. 48년. 철수는 숙연해진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일에 바친 사람.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재현 씨. 제가 이걸 왜 찾았는지 아세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맙다고 하려고요. 맞죠? 네. 재현 씨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 알아야 해요. 재현이 손을 내젓는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한 사람이에요. 배달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한다. 따뜻한 침묵이다. 12월이 다가온다. 철수의 마지막 배달 날은 12월 31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날이 있다. 12월 24일. 한재현의 48번째 선물을 배달하는 날. 철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 이번만큼은 특별하게 배달하고 싶다. 33년 집배원 생활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고 47년 미스터리의 주인공을 알게 된 후 첫 배달이기도 하니까. 12월 10일. 철수는 희망의 집 센터장 박소영을 다시 만난다. 센터장님, 제가 찾아냈습니다. 익명, 후원자를. 소영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정말요? 누구세요? 그건 본인이 원치 않으시면 밝힐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뭘 하실 건데요? 철수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한다. 소영은 듣고 나서 눈물을 글썽인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12월 20일. 철수는 미경의 분식집을 찾는다. 미경아, 부탁이 있어. 뭔데? 12월 24일 아침에 특별한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주문이 많아서 바쁜데 내가 부탁하는 거야. 평생 부탁. 미경이 철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어. 어떤 케이크? 철수는 메모지를 꺼내 그림을 그린다. 동그란 케이크 위에 작은 고아원 모형.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사람 피규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어렵긴 한데 해볼게. 근데 이게 뭔데? 특별한 사람을 위한 거야. 12월 24일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우체국에 도착한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배달. 오전 9시 15분. 우체국 문이 열린다. 한재현이 큰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철수는 창고에서 그를 기다린다. 재현 씨, 어서 오세요. 재현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짓는다. 아, 철수 씨, 여기서 근무하세요? 네. 오늘이 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배달입니다. 재현 씨 소포, 제가 직접 접수할게요. 재현이 상자를 건넨다. 철수는 정성껏 접수증을 작성한다. 재현 씨, 오늘 오후에 시간 있으세요? 오후요? 왜요? 희망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요. 저도 마지막 배달 기념으로 참석하려고요. 같이 가시겠어요? 재현이 망설인다. 저는 익명으로 하고 싶어서 아무도 재현 씨가 후원자라는 걸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체국 직원 손님으로 소개하면 돼요. 아이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세요. 47년간 선물 받은 아이들의 후손들이에요. 재현이 긴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오후 3시. 희망의 집 아동센터. 작은 강당에 아이들이 모여 있다. 20명 남짓.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철수와 재현이 도착한다. 소영 센터장이 반갑게 맞이한다.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강당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고 그 아래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다. 오늘 아침 철수가 배달한 재현의 선물이다. 자, 아이들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체국에서 33년간 우리에게 편지와 선물을 가져다 주신 강철수 아저씨예요. 아이들이 박수를 친다. 철수는 쑥스럽게 웃는다. 그리고 이분은 우체국 직원분이에요. 재현도 소개받는다. 아이들이 인사한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센터장이 선물 상자를 연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책, 문구, 교재들이 쏟아진다. 우와, 책이다.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책인데. 필통 진짜 예쁘다.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47년간 보내왔지만 아이들의 이런 표정을 직접 본 건 처음이다. 한 여자아이가 재현에게 다가온다. 초등학교 3학년쯤 돼 보인다. 아저씨, 이거 봐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책이에요. 그래? 좋아하니? 네. 아저씨도 읽어보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다시 친구들에게로 달려간다. 재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센터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아이들아, 사실 이 선물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익명의 후원자분이 보내주신 거야. 무려 47년 동안이나. 와, 47년? 그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해.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한 남자아이가 손을 든다. 센터장님, 그분한테 편지 쓸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다 같이 감사 편지를 써보자. 아이들이 종이와 색연필을 꺼낸다.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쓴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철수가 옆에서 속삭인다. 이 편지들 받으실 거죠? 네. 평생 보물로 간직할게요. 행사가 끝난 후 철수와 재현은 센터를 나선다. 저녁 하늘에 별이 반짝인다. 철수 씨, 정말 고마워요. 오늘 경험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재현 씨 덕분에 제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배달이 특별해졌어요. 두 사람은 악수한다. 따뜻한 악수. 재현 씨,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요? 뭔데요? 제 은퇴식 날 와주실 수 있어요? 12월 31일이에요. 재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갈게요. 12월 31일. 철수의 마지막 출근 날.
세봉 우체국 앞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강철수 집배원님 33년간 수고하셨습니다. 철수는 현수막을 보며 감회에 젖는다. 33년.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우체국 안으로 들어선다. 동료들이 박수로 맞이한다. 철수 형. 축하해요. 드디어 자유의 몸이네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한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오늘 마지막 배달부터 하고, 오늘은 특별히 짧게 배달하세요. 오후에 은퇴식 있잖아요. 철수는 마지막 배달 가방을 챙긴다. 평소보다 가볍다. 오늘은 쥐어대달지만 돌기로 했으니까. 익숙한 골목길을 걷는다. 33년간 수천 번 걸었던 길. 매일 봤던 풍경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새롭게 보인다. 청솔 아파트 단지. 박순자 할머니 집 문 앞. 철수는 마지막 고지서를 넣으며 인사한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저 오늘로 은퇴합니다. 문이 열린다. 할머니가 나온다. 아이고, 철수 씨, 그게 정말이에요? 네. 33년 했으니 이제 쉬어야죠.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누가 우리 편지를 가져다 주려나.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철수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세봉빌라촌. 미경의 분식집 앞. 미경이 가게 문을 열고 나온다. 철수야, 점심 먹고 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 오후에 은퇴식 있어서.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 미경이 김밥 한 줄을 내민다. 철수는 고맙게 받는다. 33년간 고마웠어. 미경아. 무슨 소리야. 앞으로도 자주 보자. 그래. 자주 올게.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으로 돌아온 철수. 오후 2시. 은퇴식이 시작된다. 우체국 소회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동료 직원들, 우체국장. 그리고 의외의 얼굴들이 보인다. 박순자 할머니, 미경, 준호. 그리고 한재영까지. 철수가 33년간 만났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여러분이 왜? 우체국장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철수 씨 은퇴식인데 특별히 주민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센터장 박소영도 보인다. 그리고 희망의 집 아이들 몇 명도 함께 있다. 철수 아저씨. 아이들이 달려와 인사한다. 철수는 놀라며 아이들을 맞이한다. 은퇴식이 시작된다. 우체국장의 치사, 동료들의 축하 인사, 그리고 공로패 수여. 철수는 공로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강철수 집배원은 3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근무했으며 세봉마을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집배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패를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진다. 철수는 공로패를 가슴에 안으며 인사말을 시작한다. 33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의지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철수는 재현을 바라본다. 마지막 한 달 동안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오래된 미스터리를 풀었죠. 그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현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철수가 계속 말한다. 47년간 익명으로 선행을 베푼 분. 그분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수는 재현에게 다가간다. 재현은 고개를 젓지만 철수는 부드럽게 말한다. 이제 숨지 마세요. 당신의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센터장 소영이 나선다. 한재현 씨, 정말 감사합니다. 47년간 저희 센터를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일제히 외친다. 감사합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47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무섭지 않다. 오히려 따뜻하다. 사람들이 재현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한다. 박수가 계속된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준 것뿐입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따뜻함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재현 씨, 정말 대단해요. 47년이나 준호도 감동한 표정이다. 형님, 존경합니다. 은퇴식 후 작은 다과회가 열린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철수와 재현은 한쪽 구석에서 차를 마신다. 철수 씨, 왜 제 비밀을 밝히셨어요? 재현 씨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과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본다. 해가 지고 있다. 2024년의 마지막 해가 지고 있다. 내년부터 뭐 하실 거예요? 재현의 질문에 철수가 웃는다. 글쎄요.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게요. 재현 씨는요? 저도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47년간 혼자 숨어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볼까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해가 완전히 진다. 새해가 곧 밝아온다. 철수와 재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도 함께. 2025년 1월 2일. 새해 첫 출근 날. 하지만 철수는 출근하지 않는다. 33년 만에 처음 맞는 평일 아침 자유. 늦잠을 자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새벽 5시에 깬다. 습관이란 무섭다. 철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본다. 세복마을에 첫 햇살이 비친다. 저 골목 어딘가에서 새로운 집배원이 배달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철수는 문득 그 사람이 궁금해진다. 휴대폰이 울린다. 재현이다. 철수 씨. 아침 먹었어요? 아직. 왜?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같이 먹을래요? 철수는 놀란다. 재현이 먼저 연락을 하다니 변화가 시작됐구나. 30분 후. 철수는 재현의 집을 찾는다. 식탁엔 소박하지만 정성스런 아침이 차려져 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우와, 요리 잘하네요. 혼자 살다 보니 늘었어요. 먹어봐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재현이 먼저 말문을 연다. 은퇴식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좋은 결심이에요. 그래서 희망의 집 자원봉사를 시작하려고요. 40년 만에. 철수는 감동한다. 정말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철수 씨한테도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같이 하시겠어요? 자원봉사. 철수는 잠시 생각한다. 은퇴 후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다. 좋아요. 같이 해요. 1월 10일. 철수와 재현은 희망의 집을 찾는다. 센터장 소영이 반갑게 맞이한다. 두 분 다 오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이들 숙제 지도랑 책 읽어주기 같은 거요. 두 분 다 경험 많으시니까 잘하실 거예요. 첫 자원봉사 날. 철수는 초등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듣는다. 옛날에 착한 우체부 아저씨가 살았어요. 아이들이 키득거린다. 우체부 이야기라서 더 재미있는 모양이다. 재현은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번역가답게 발음이 정확하다.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는다. 자원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센터 앞 벤치에 앉는다. 겨울 햇살이 따뜻하다. 어때요? 첫 자원봉사. 철수의 질문에 재현이 미소 짓는다. 좋아요. 아이들이 참 순수하더라고요.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앞으로 자주 오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네. 그럴게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철수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한다. 세복마을 골목길을 걷는다. 33년간 배달하던 길을 이제는 산책로로 걷는다. 미경의 분식집 앞을 지난다. 미경이 손을 흔든다. 철수야,
오랜만이네. 아, 미경아, 잘 지냈어? 응, 바빠. 근데 넌 요즘 뭐해? 자원봉사 다녀. 희망의 집에서. 오, 좋은 일 하네. 재현 씨랑 같이? 응, 같이. 미경이 의미심장하게 웃는다. 너희 둘 요즘 맨날 붙어 다니더라. 친구 됐니? 응, 좋은 친구야. 정말로 그랬다. 한 달 사이에 철수와 재현은 가까운 친구가 됐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다. 3월 1일, 봄이 시작된다. 희망의 집 운동장에 개나리가 핀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논다. 철수와 재현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본다. 철수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찾아줘서. 47년간 숨어 살던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줘서. 철수는 재현의 어깨를 토닥인다.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은퇴가 의미 있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친구로 지내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악수한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서. 6월 15일, 희망의 집에서 작은 행사가 열린다. 후원자 감사의 날. 센터장 소영이 준비한 행사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편지를 쓴다. 재현에게 전할 감사 편지들. 재현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책 많이 읽었어요.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재현은 편지들을 받으며 눈물을 참는다. 이런 순간을 위해 47년을 기다렸다. 행사가 끝난 후, 재현은 철수에게 말한다. 이제 후회 없어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12월 24일. 1년이 지났다. 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재현은 더 이상 익명이 아니다. 그는 당당하게 희망의 집을 찾는다. 선물 상자를 들고. 재현 아저씨. 아이들이 달려와 안긴다. 재현은 아이들을 안으며 웃는다. 철수도 함께 있다. 그는 이제 집배원이 아니지만 여전히 이곳을 찾는다. 친구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철수 씨, 1년이 지났네요. 정말 빠르죠? 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본다.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첫눈이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운동장으로 뛰쳐나간다. 눈사람을 만들겠다고 소리친다. 재현과 철수도 밖으로 나간다.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든다. 작은 눈사람, 큰 눈사람, 가족 같은 눈사람들. 아저씨들, 이거 봐요. 한 아이가 눈사람 옆에 작은 우체통을 만든다. 골판지로 만든 작은 우체통. 우체통이요? 네. 우리 소원을 넣을 거예요. 그럼 산타 할아버지가 읽어줄 거예요. 아이들이 종이에 소원을 쓴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가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많아지길 바래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재현은 그 쪽지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진다. 철수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아이들 소원 다 이뤄지면 좋겠네요. 재현이 말한다. 철수가 대답한다. 이뤄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도우면. 네, 함께. 눈이 계속 내린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는다. 모든 상처를 덮고 모든 아픔을 치유하듯. 철수는 생각한다. 33년간 편지를 배달했다. 수많은 사연들을 전했다.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사랑의 편지, 이별의 편지. 하지만 그중 가장 아름다운 편지는 한재현의 47년 편지였다. 말 없는 편지, 행동으로 쓴 편지, 사랑으로 전한 편지. 그리고 이제 그 편지는 끝나지 않는다. 계속 이어진다. 철수와 재현.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 크리스마스 이브의 마지막 햇살이 희망의 집을 비춘다. 건물은 낡았지만 그 안의 사랑은 새롭다. 철수와 재현은 손을 흔들며 센터를 나선다. 내일 또 올 것이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철수 씨. 응, 행복해요. 저도요. 재현 씨.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눈 덮인 거리를. 새로운 시작을 향해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새겨진다. 나란한 두 줄기 발자국. 함께 걷는 길. 함께 만드는 이야기. 47년의 미스터리는 풀렸다. 하지만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됐다. 우체부 아저씨의 편지는 계속된다. 영원히